이제 3번 농지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농지 소유자는 다음 해할 때 1년 내 처분해야 된다. 그 1년이 처분 의무 기간입니다. 처분 의무 기간. 농지 처분 사유가 발생되면 1년 내에 팔아야 된다. 처분 의무 기간인데 일단은 박스에 있는 거 여러분이 차분히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쫙 읽어보고 전부 다 그럴 만한 사유가 있는 것들이요. 쫙 읽어보고 니은하고 니을이 눈에 확 띄죠. 농업회사법인이 설립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되고 3개월이 경과하며 3개월 리얼 전용 허가 신고하고 취득한 자가 2년 내 사업에 착수하려면 나중에 나오지만 허가받고 신고하고 2년 이상 착수하려면 허가 취소 신고 그 취소돼 취소되니까 2년 내 목적 사업에 착수 안 했다. 그것은 취소 사유고 처분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미음 보면 미음 소유 상환 초가 나오죠. 아까 소유 상환 있었죠. 주말 체험 농력 1000 미만인데 1200 샀다 그러면 넘어갔잖아요. 그때는 다 파는 것이 아니고 초과만 팝니다. 초과만 소유상한 초과만 나머지 내용들은 차분히 한번 읽어보세요. 나머지는 더 이상 딱히 할 만한 게 없으니까. 농업회사법인이 설립 요건에 적합하지 않고 3개월 됐다. 허가받고 신고하고 2년 내 착수 안 했다. 소유상은 초과됐다. 그때는 초과만 팝니다. 2번입니다. 2번. 시군구청장은 처분 의무가 생긴 농지 소유자에게 처분 대상 농지 처분 의무 등을 명시해서 처분함을 알려준다.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농지 가지고 있는 분들이 농지법 공부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농지 처분이라는 제도가 있는지 압니까? 몰라요. 그런 사유가 있으면 1년 내에 팔아야 되는데 절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어쩐다고요? 시군구청장이 알려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 농지 팔아야 합니다. 라고 알려주면은 1년 내에 팔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2번 처분 명령입니다. 처분 기간 내 처분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처분이 1년이요. 1년 내 처분하지 않냐면 6개월 내 처분할 것을 시군구가 명령합니다. 팔아라 명합니다. 그러면 농지 소유자는 처분 명령 받으면 농어촌공사에게 내 농지 사가세요 청구 매수 청구입니다. 매수 청구 누구한테? 농어촌공사한테. 작년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농어촌공사 그 말 대신에 LH공사한테. LH공사가 왜 가냐고 거기서. 농어촌공사한테 내 농지 사가세요. 2번 매수 금액은 농어촌공사 사주는데 절대 많이 안 줍니다. 얼마 줍니까? 공시지가 기준 단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보다 작으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카페에다 문제 내고 이게 선매할 때 가격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매수 청구할 때 가격 선매할 때 가격은 선매할 때 기준 가격은 감정가입니다. 감정가격. 매수 청구할 때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이걸 기준하되 단 뭐가 더 작으면 신청서 적힌가가 작으면 그걸로 할 수 있다. 이거를 저기 영천 가게 되면 영천에는 누가 있어요? 이미경이라는 동강 듣는 학생이 있는데 머리 기가 막히게 잘 한 것 보면 이미경이 있고 저기 전주 가게 되면 전주는 신금이가 있는데 둘이 완전 쌍벽을 돼요. 쌍벽을. 둘이 같이 동업한다 그러면 그 중개사무소 들어온 손님들 100% 다 잡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둘이 근데 거리가 멀어서 동업 안 되겠지만 둘이 만들어 가지고 합동한다 그러면 웬만한 손님은 안 놓칠 것 같아요. 말하는 게 두 사람 다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여기는 지금 2차만 하고 1, 2차 다 하는데 카페에 뭡니까 글 자기가 써가지고 노트에다가 써가지고 올린 거 보니까는 공부 좀 열심히 한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미경이 뭐라고 했는가? 여기는 지금 작년에 1차고 올해 2차하고 1, 2차 다 하다 보니까 여기서 새로운 걸 많이 만들 거 아니에요? 아침에 봤더니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축구 선수 중에 좀 골 잘 차는 누구 있어요? 메시 있습니까? 메시가 어쨌다? 메시가 어쨌다? 선정됐다. 이러고 딱 하던데요. 메시가 선정됐다. VIP로. 메시가 어쨌다? 선정됐다. 메시 선정 그러니까는 오라 괜찮은 방법이네. 근데 어떻게 또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이 암기 위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단순 암기도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어요?
매시선정인데 매시선정 자꾸 반복하면 되는데 매시선정 반복하면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매시선정이 이러면 깝깝한 거고. 아까 그것 때문에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 해가지고 방화지구 건축물의 주요 구조 외벽은 뭐고? 내화구조. 그럼 말 만들어봐요. 이것도 그러면 건축물의 주요 구조 외벽은 내화구조. 기다려봐요. 여러분 만들어 갈 테니까. 미경이 잘 봐라. 미경이 잘 보고 이걸 말 만들어라고. 건축물의 주요 구조 외벽은 내화구조고. 자, 공작물입니다. 공작물의 주요 부는 뭘 한다? 불연절을 한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영천에는 이미경 씨가 말 만들어 올 거예요. 우리는 만들어 오면 그걸 가지고 따가지고 합시다. 봐봐요. 기가 막히게 일주일에 만들었네요. 자, 미경이는 말 만들어가지고 카페에다 반드시 올리세요. 이 친구는 동강을 늦추지 않고 바로 봐요. 월요일 되면 바로 본다고. 월, 화 되면 분명히 올라옵니다. 봐보세요. 말 만들어 분명히 올라올 테니까 딱 기억하기 좋은 말 분명히 만들어낼 거예요. 우리는 만드는 거 갖다 쓰면 돼. 갖다 쓰면. 자, 농지 매수 청구 들으면 내 땅 사과 절대 많이 안 준다. 공시가격이 좋단 실거래가가 더 작으면 실거래가를 할 수 있다고. 넘겨봅시다. 넘겨보면 3번 이행강제입니다. 이행강제금. 농지법에도 이행강제가 있습니다. 이행강제 부과 시군구 청장은 처분명령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처분명령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 토지가의 100분의 20이네. 100분의 20 이행강제 부과한다. 2번 이행강제 부과하기 전에 10일 이상 변명을 해준다. 왜 안 팔았냐?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사전 계고 부과하기 전에 먼저 부과한다. 알려주고 부과 방법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5번 6번 근데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7번 봐 7번 자 처분명령 이행하면 부과된 부과 중지는 처분명령 이행하면 그건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농지 팔았다. 그러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는 징수하고 새로운 것은 중지하고 이행강제는 국계법과 건축법인데 국계법은 1년에 한 번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대행이 정하는 금액 한번 해봐요. 대행이 정하는 금액 어제 문제에다 제가 그거 만들었어요. 어제 문제에다 뭐라고 만들었는가 문제에다가 자 공장을 건축하기로 하고 허가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주택을 건축했을 때 얼마입니까? 그러게 했어요. 그런 게 뭡니까? 허가 없이 용도 변경 뭐라고요? 용, 기, 방 뭐라고? 5, 7, 70 용, 기, 방 5, 7, 70 자기 진주 가게 되면 진주에 뭐 사람이 있는데 제가 지금 카페에서 이게 지금 벌써 3순환이야 3순환 때 계속 하루도 안 빼고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는 이거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공부하는 공법이 은근히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 못 느꼈죠? 알고 보면 재밌거든요. 우리 학원은 아무도 재미가 없거든요. 들어온 사람이 없으니까. 진주 가게 되면 한 친구는 하다 보니까 공법이 재밌는 거예요. 공법이. 작년에 1차하고 올해 2차인데 작년에 1차하고 왜 2차 안 했습니까? 공법 하루 딱 듣고 딱 덮었답니다. 이건 내 공부가 아니야. 1차만 열심히 해서 1차 되고 올해 이제 어쩔 수 없이 2차를 해야 돼. 2차를 딱 하려고 하는데 옆에 학원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기존에 있던 학원에서 옆에 학원 딱 가니까는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들어보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하다가 학원이 하나 더 생겨가지고 제가 거기 갔는데 그래서 듣다 보니까는 제가 아침마다 카페에다 문제 만들으니까 좀 재밌는 모양이요. 공법에 취미 흥미가 생겨가지고 옆에 사람이 문제 주니까 모의고사 보니까는 95점 맞추더래요. 이번 달 모의고사를 갖다가 이게 취미가 있다 보니까 공법이 재밌다 보니까 근다고 어떻게 95점 맞추냐고 95점. 문제 내면 제일 먼저 그 친구가 답을 딱 써요. 대부분 1등, 2등, 3등 안에. 제가 12시 땡 그러면 문제 올리게 되면 이 우리는 귀신 혹시 귀신 압니까? 귀신? 꿈꿨다 이거 알아요? 내 꿈꿔 귀신 이거 몰라 이거? 그거 있는데? 경민 씨가 애교 있는 말로 한번 해봐요. 귀신 얘기. 싫어요? 싫은 게 아니라 모르지. 네, 귀신 꿈꾸지 말고 내 꿈꿔 그걸 갖다가 애교 있게 한번 말해보라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응? 그거 있는데 그걸 얘기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이게
웬만해서 학원에서 그래도 공법이 95점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는 이게 재밌게 하다 보니까는 이번에 누가 모의고사 줘가지고 그걸 봤더니 공법이 95점 나왔다는 얘기요. 2점 하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그 친구가 교수님 나는 이제 좀 하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맞추면 바보 아닙니까 바보. 공시는 빵점 나오는데 이제는 공시 좀 잡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공법은 다 맞추고 지금부터 공시 잡으러. 아니 그런 친구도 한 명 있어요. 나중에 열심히 공부하고 난 다음에 10월 둘째 주 모임 가서 보게 되면 거기 가서 보게 되면 수업 시간에 얘기했더니 다 알려주고 미경이 얼굴도 보여주고 금이 얼굴도 보여줄 테니까 하여튼 열심히 해가지고 모임에 오세요. 이행강제금이 국토교육비 연 1년에 한 번 부과하는데 취득가액 10%인데 그 D를 암기해야 된다고. 그게 뭐냐고. 영, 인, 기, 방 뭐라고? 5, 7, 7, 10. 건축법은 연 2회이네. 아까 했죠? 100분의 50, 100분의 10 생각납니까? 건폐 용전 초과 무허가 무시고 건축 100분의 50, 기타 100분의 10. 연 2회 이내에서 언제까지? 끝까지. 단 연면적 85회 주거용 건축물은 2분의 2 내에서 5회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조례가 정하는 횟수까지 부과한다. 그런 거 정리해놔야 되고. 3번 처분 명령 유예에 관한 사항인데 시군구청장은 처분 의무 기간 출구권 처분 의무 기간이 얼마입니까? 1년입니다. 1년. 1년 내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처분 의무 기간인 경과한 때로부터 3년간 처분 명령 직권 유예할 수 있다. A.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한다. B. 농어촌 공사 등에게 매도 위탁 계약을 맺었다. 2번 시군구청장은 처분명령 유예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지체 없이 유예한 처분명령을 해야 된다. 명령을 해야 된다. 이제 3번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받고 이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 받지 않냐고 유예기간 경과하면 처분 의무에 대해서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 처분 의무만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정리하면은 결론 이런 얘기입니다. 농지 처분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가 생겨야 돼요? 처분 사유. 처분 사유가 생기게 되면 처분 사유 아까 뭐가 있었어요? 3개월, 2년, 2개는 잡아야죠. 농업회사법인이 설립요건에 적합하지 않고 3개월 됐다. 농지정 허가받고 신고하고 언제까지 착수 안 했다? 2년 내 착수 안 했다. 소유상한 초과하면 얼마만 판다? 초과만 판다. 이렇게 처분 사유가 발생되면 이 사유가 생기게 되면 언제까지 팔아야 되는데? 1년 내에 팔아야 되는데 이거를 농지 소유자가 아냐고 모른다고. 그래서 어쩐다고? 처분 통지해 준다고요. 누가? 시장, 군수구청장이. 무슨 뜻이요? 알려줍니다. 당신 농지 팔아야 됩니다. 알려줍니다. 언제까지 팔라고요? 1년 내에 팔아야 됩니다. 알려준다고. 알려줬으면 얘가 1년 내에 팔아야 되는데 1년이 지나도 안 팔았다고. 1년이 지났는데 어쩐다고? 안 팔았다고. 그때는 어쩐다고? 이제 처분 통지가 뭐로 바뀐다고? 발음이 바뀌어요. 처분 명령. 팔아야 합니다. 이제는 팔아라. 누가 얘기해요? 시장 군수구청장이. 언제까지 팔라고? 6개월 내에 팔라고. 6개월이 지났는데 그래도 안 팔아요. 그때는 시군가 뭐라 그래요? 싫으면 말아요. 팔기 싫으면 말아. 팔 때까지 뭐 내라고요? 돈 내라. 그래서 나온 게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은 농지가액 얼마요? 100분의 20. 크죠? 100분의 20. 1년에 몇 번씩?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 누가 한답니까? 시, 군, 구. 나머지 내용은 별 의미가 없고. 그러면은 처분 명령 받은 농지 소유자는 이제 6개월 내에 안 팔면 이행강제 부과하잖아요. 급하잖아요. 팔려고 들고 가겠죠. 어디로 가겠습니까? 말 한번 해봐요. 자, 급하게 팔아야 되겠어. 6개월 내에 팔아서 들고 뜁니다. 어디로? 농어촌. 무슨 농어촌이요? 중개사무소. 부동산까지 부동산로. 중개사무소를 갔는데 그래야 제가 받는 것이지. 중개사무소 안 팔리는 거예요. 중개사무소 안 팔린다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야 너는 팔 능력도 없으면서 샀냐?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쩐다고? 안 팔리면 와라. 내가 산다. 그래서 나온 제도가 매수청구죠. 매수청구. 내 농지 사가세요. 이것은 누구한테 한다고요? 농어촌 공사한테. 농어촌 공사. LH가 아니고. 그러면 농어촌 공사가 사줍니다. 절대 많이 안 줘. 이때는
얼마 주고요? 공시지가를 기준하는데 단 뭐가 작으면 여기서는 실거래가가 작으면 이거 주면 그만이지. 많이 줍니까? 실거래가 더 작으면 실거래가를 할 수 있다. 이게 농지처분이에요. 농지처분. 이렇게 해서 농지법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나라 농업이 중국한테 이겨져요? 미국한테는? 멕시코한테는? 어디한테 이긴대요? 다 져요. 우리나라는 다 져요. 그러니까 농지법만 강화해가지고 되겠냐고 안 되겠다고 규제가 자꾸 풀려. 자꾸 풀립니다. 그래서 처분 통지하고 1년 내 파세요. 자, 1년 내 파세요. 찾아갑니다. 파는가 안 파는가. 찾아갔더니 농지 소유자가 팔 생각을 않고 열심히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는 거예요. 뭐 합니까? 그랬더니 얘가 말은 않고 열심히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농사 짓고. 시군갑할 때 되게 짠하배요. 여보세요, 나 좀 보세요. 얼굴 해보니까 되게 좀 안 대배요. 표정이 좀 봐줬으면 그 표정이에요. 그럼 봐줍니까? 봐줍니다.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통지하고 명령을 안 하고 처분 명령을 유예를 위해 명령 어쩌겠다? 잠시 보류해 보겠다. 어쩌면은 삐질삐질이에요. 삐질. 뭐 한다고? 열심히 농사 짓고 있다. 본인이 열심히 농업 경영에 이용한다. 반성의 빛이 역력한 거예요. 또는 자기가 못 파니까 농어촌 공사한테 팔아달라고 매도 위탁 계약을 맺었어요. 이러면은 처분 명령을 안 내리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몇 년 기다립니까? 3년 기다리는데 기간 내 매도 위탁 계약을 취소하면 바로 명령 들어가는 거예요. 첫해 갔더니 열심히 농사 지고 있는 거예요. 둘째 가니까 놀고 있는 거예요. 바로 명령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가니까 열심히 농사죠. 세 번째 가니까 열심히 농사죠. 몇 년 지났어요? 3년. 처분 명령 유예 기간이 몇 년이냐? 3년. 3년이 지났는데도 열심히 농사지면 얘기합니다. 이제 당신은 뭐가 없습니까? 처분 의무가 없습니다. 3년이 저 농사지게 되면 처분 의무가 소멸하는 게 안 팔아도 괜찮습니다. 1년 뒤에 다시 가봤어요. 다시 가봤더니 얘가 또 팡팡 놀고 있는 거예요. 어찌해야 돼요? 처음부터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팔아야 된다. 그래서 3년 농사 짓고 1년 쉬는 이런 줄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3년 농사 짓고, 자, 그 다음 때 또 놀고 있으면 어쩐다고 또 시작한다고 팔아야 된다. 1년 내 팔아야 된다. 그럼 1년 내 팔아야 된다. 어쩐답니까? 또 시작해야지. 그럼 3년 동안 삐질삐질하고, 3년 하고 1년 쉬고, 이게 가능하다니까. 이 제도가 농지 처분에 관한 내용이니까 이 정도 내용이면 웬만큼 풀리니까 이 정도만 알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3장 농지이용에서 대리경자입니다. 대리경자. 혹시나, 완전 혹시나.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이외 유휴농지입니다. 1번. 자, 대리경작은 유휴 농지, 농사 안 짓고 쉬고 있는 농지인데 1번. 지력증진, 토양의 계량, 보존에 필요한 게 뭐한다? 휴경한다. 땅 힘 기르려고 어쩐다고? 쉬고 있다고. 근데 거기서 대리경작한다? 말이 안 되죠. 두 번째, 연작으로 인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 똑같은 걸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하면 땅이 없어진다고 얘기해. 그래서 어쩐다고? 쉬어준다고. 그런 데 따른 대리경작하면 안 되고. 3번, 전용 허가, 협의, 신고 거친 농지. 전용 허가 받았다. 전용 협의했다. 신고했다. 생각해요. 주거지역 안에 농지가 있으면 그 농지입니까? 농지는 농지지만 그 농사 지어야 돼요? 아니면 집 지어야 돼요? 집 지어야지.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공장을 지어야지. 그래서 전용 허가, 협의, 신고를 거친 농지는 전부 다 그런 겁니다. 무늬만 농지, 농지가 아니에요.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았다. 무늬만 농지, 농지가 아니에요. 이미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농지예요. 그런 농지는 어쩐다고요? 대리경작을 못한다고. 대리경작은 휴경지하고 무늬만 농지는 빼라고. 땅 힘 기르려고 잠시 쉰다. 또 같은 작목을 계속하게 되면 피해가 주니까 1년 걸러 쉰다. 그런 데 따른 대리경작 못한다. 전용 허가, 협의, 신고했다.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받다. 그런 농지에 따른 대리경작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2번 대리경작자 선정인데 멀리 가면 안 돼요. 인근에서 농사 짓는 농업이나 이 지금 농지가 지금 여기서 쉬고 있다 그러면 인근에서 농사 짓는 농업인, 농업법인 중개사대
인근에 있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중에서 딱히 없다 그러면 인근에 있는 생산자한테나 농업학교 중에서 지정하면 됩니다. 자, 3번 대리경쟁 지정 절차인데 대리경쟁은 처음부터 바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1번 미리 예고하고 그 다음에 지정합니다. 첫 번째, 시군구청장이 농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를 미리 예고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의신청이죠. 예고받고 10일 내에 이의신청하면 7일 내에 결과 통지합니다. 그리고 지정 통지합니다. 대리경쟁자 지정할 것이다 먼저 알려주고 그럼 불만 있으면 10일 내에 이의신청한다고 7일 내에 결과 통보한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정한다고. 지정기간, 대리경쟁기간입니다. 정함이 없으면 3년. 그것 한번 나왔습니다. 정함이 없으면 3년. 자, 토지 사용료를 주는데 수확량의 몇 프로, 치사기 그것도 나왔어요. 10%를 수확권 몇 달 내준다? 2달 내준다. 거부하면 공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리경작자 지정 해지에 관한 사항인데 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와 중도 해지가 있는데 기간 만료 그러면 자,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농지 소유권 입찰을 가진 자가 나 이번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할 겁니다.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해지 신청을 시군구한테 해요. 시군구는 기간 만료 한 달 전까지 그래 이번하고 끝낸다라고 통보합니다. 그 다음에 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인데 첫 번째 농지 소유권 임차권을 가진 자가 정당한 사유를 소유해서 이래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겠습니다. 그게 타당하면 중도라도 해줍니다.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면 대리경작 의미가 상실된다. 토지 사용료 아까 언제까지 2달 내 몇 프로 준다? 10%. 그 기간 내 안 주거나 공탁을 안 하면 네 번째 대리경작자가 스스로 대리경작 지정을 해지 신청하면 중도라도 해지는 된다. 대리경작자는 시군구청장이 유휴농지에다 지정하는데 유휴농지 중에서도 휴경지하고 무늬만 농지는 지정 못한다 그랬어요. 누구 중에서 합니까 하면 인근에 농사 짓는 농업인, 농업법인 중에서 하되 곤란하면 인근에 있는 생산자 단체나 학교 중에서 하고 바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고하고 지정하고 대리경작 지정한다 예고하고 불만 있으면 10일 내 이의신청 7일 내 결과 통보 그리고 지정합니다. 기간은 정함이 없으면 3년을 하고 토지 사용료는 수확량의 10%를 2달 내에 주고 거부하면 공탁하면 되고 해지 그러면 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와 중도 해지가 있는데 기간 만료 해지는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해지 신청하면 한 달 내 해지 통보해주고 중도 해지 사유도 있다 그렇게 말하면 돼요. 왜 중도 해지냐? 함정이 없으니까 중도 해지 사유도 있다. 그 다음에 임대차 사용대차입니다. 임대차 사용대차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의 1, 4 내지 10에 해당하는 농지 무슨 얘기냐? 아까 적었죠 저거 누구냐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이거는 전부 다 뭐가 된다고? 임대 사용대가 되는데 누구는 안 되냐? 얘하고 얘는 임대 사용대가 안 되는 거예요. 임대 사용대 학교가 왜 샀습니까? 실습 안 하면 처분 주말 체험 농료 안 하면 임대하는 것이 아니고 처분 명령 들어가요. 처분 명령 얘 둘은 그 목적으로 안 쓰면 어쩐다고? 그 목적으로 안 쓰면 얘 둘 어쩐다 그것은 처분사유입니다. 처분사유 상속받았다. 농사 안 줘도 되죠? 그런 농지 뭐 할 수 있다? 임대 사용된다고. 이게 뭐 8년 이상 이농, 담보 이런 거 전부 다 뭐가 된다고? 임대 사용대 법에서 허용해 주는 경우입니다. 그게 1번이요. 2번, 3번, 4번. 3번 보게 되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 농업 경영 못한다. 3개월 이상 그게 나한테 무슨 얘기냐? 군대 갔다. 병원에 입원했다. 공직 취직했다. 3개월 이상 못 짓게 되면 그때는 임대 사용대 되고 4번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으로 농업에 종사하기 안약이 된 자가 농업기관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을 초과했다. 시골 가 있는 건 전부 다 되죠.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 저희 시골만 가도 60 밑에 없어요. 시골 가게 되면 전부 다 70 밑이 거의 없어요. 70 밑이. 그분들이 농사 1, 2년 졌습니까? 60세 이상 고령으로 농사 짓기 힘들다. 몇 년 이상 지었으면 5년 이상 지었으면 그냥 임대 사용돼 된다고. 우리는 5번에다가 왕별 치고 항상 왕별을 언제 보는 거예요? 10월 25일.
돈 안 들이고 돈 버는 방법. 돈 안 들이고 돈 버는 방법. 소유 농지를 주말 체험 농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 사용되거나 주말 체험 농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 사용되는 그 부분을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차분히 읽어보세요. 그 부분을 차분히 읽어보면 서울 시내 이런 데서는 안 되고 이런 데서는 이 근처 농지 있습니까? 없어요. 이 근처 없으니까 신도시 가다 보면 이게 엄청 유행해. 신도시 가면 알게 모르게 신도시 가게 되면 신도시 가기 때문에 대부분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 옆에 텃밭 준다 그러면 좋아하시죠? 좋지. 텃밭 준다 그러면 공짜로 주는 건 아니고 빌려주는 거니까 빌려주는데 아주 싸게 빌려주는 방법. 내가 1,000평을 빌렸다. 1년 얼마에? 100만 원에. 그걸 갖다 쪼개 가지고 한 사람에 5평, 10평 해가지고 돈 갖다 받고 빌려주는 게 1년 동안 얼마 받고? 1,000만 원 받고 그래도 900 남네.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연구를 좀 해보라고. 자, 그게 임대 사용되고 사자, 농지보조입니다. 농지보조. 1번 농업진흥적입니다. 농업진흥적 지정권은 누굽니까? 시도의사. 이거 기가 막히게 농장 그러면 기가 막히게 잘 써가요. 농업진흥적 지정은 시도지사입니다. 농업진흥적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농업진흥구역, 보호구역 두 가지 나뉩니다. 농업진흥구역, 보호구역. 일단은 먼저 농지가 구분될 때는 기본적으로 농지는 어떻게 구분돼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옛날에는 있어요. 절대 농지, 상대 농지. 옛날에는 절대 상대. 밖에 나가면 절대 상대 맞습니다. 남들은 맞는데 못 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농지가 지금은 명칭이 뭐로 바뀌었어요?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상대 농지가 명칭이 뭐로 바뀌었어요? 없어요. 없는데 우리는 농지법을 막 공부하다 보니까 이걸 하나 찾는 게 이걸 뭐라고? 이런 말이 법에 이런 말이 나온다고. 농업진흥적 밖의 농지. 그래서 명칭이 없으니까 지금 뭐라고 한다? 농업진흥적 밖의 농지. 진흥지역이냐? 진흥적 밖의 농지. 우리가 배울 때는 농업진흥적 이라고 배우지만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떼면은 절대 농업진흥적 그런 글자는 안 나와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딱 떼보면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안 나오고 뭐라고 나와요? 거기는 농업진흥구역 이게 나오든가 아니면 농업보호구역 이 명칭이 찍혀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진흥적입니다. 이게 옛날 말로 무슨 얘기요? 절대 농지. 농지는 농지인데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에 아무리 명칭이 없으면 그게 진흥적 밖의 농지. 옛날 말로 상대 농지. 이게 규제가 최고 강해. 규제가 최고 강하고 규제가 중간 정도 되고 규제가 가장 약한 거. 그러니까 중개 타겟은 얘가 되겠죠. 진흥적 밖의 농지가 우리 중개 타겟이 되겠다. 그 생각을 해주고. 자, 농업진흥지역은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에 이용하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되면 지도에 다 나오거든요. 반듯반듯 경지정리된 데는 전부 다 말하고 진흥구역. 그건 진흥구역이요. 보호구역은 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해야 돼요. 이게 경지정리된 농사지려면 뭐가 있어야죠? 물이 있어야죠. 물. 그럼 물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죠? 저수지, 댐, 강, 천. 그런 데가 전부 다 뭡니까? 보호구역입니다. 보호구역. 그래서 진흥구역,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한다. 보호구역, 진흥구역의 용선화법. 보호구역 그럼 항상 물 나와야 돼요. 물. 반사적으로 물 떠올려야 돼요. 진흥구역의 용선화법 수질 보존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에 필요한 지역이 보호구역입니다. 2번 이제 지정 대상지역인데 진흥지역이 옛날 말로 절대 농지니까 철저하게 보존이죠. 보존. 얘는 보존 목적인 지역입니다. 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보존하되 필요하면 좀씩 개발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철저하게 보존 목적인 지역이니까 국계법상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특별시 녹지 제외한다. 그러니까 특별시 녹지 제외한다. 그러니까 자꾸 광역시 녹지 나와요. 광역시 녹지는 당연히 포함합니다.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특별시 녹지는 제외. 그 다음 보면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인데 시에는 상식이요. 누가 지정한다고요? 시도지사. 승인 받습니다. 그러면 승인 어디로 간다고요? 직근상급. 직근상급이니까 누구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 아직도 국장 그러지 말고 지금은 농지법 농장.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승인하려고 하는데 국토개법상 녹지나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적인 농업진흥적이 포함되면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고 승인합니다. 실제 지정권자는 시도의사고, 그 다음에 이제 행위자인데 진흥구역 안의 행위자, 진흥구역의 행위자는 원칙은 농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봐봐요. 가번, 농작물 경작, 다년생 식물 재배지, 거정식 건식 버섯재배자 비닐하우스, 농막 강의태비장, 그런 게 전부 다 뭡니까? 농사하고 직접 관련된 행위. 진흥구역은 순수하게 농사지어야 되니까 한마디로 농사 이 얘기인데, 예외적으로 진흥구역이라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흥구역 철저히 보는데 모든 게 완벽하게 보존하냐? 주는 뭐고 보존인데, 보존 안에도 항상 뭐가 있어요? 개발이 있어요, 개발이. 근데 거기서 할 수 있는 개발 예외 써놨죠. 농업진흥구역 규제가 강하죠. 규제가 강한 데서 할 수 있는 개발 4개 배웠죠. 첫 번째 뭐라고? 만능. 만능이 뭡니까? 공영, 공공, 국방, 군사. 두 번째, 규제 강한 살고 있는 주민들이 먹고는 살니까 주민 생업. 그 뭐라고요? 농업인 관련. 뭐라고? 1차 산업, 1차 산업. 가공하지 않는 1차 산업. 세 번째, 문화재 관련. 네 번째, 지하자원 관련. 4가지는 규제가 강한 데서 한다. 시가 조정규 할 때 설명 다 해줘서 그런 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규제가 강한 데서 할 수 있는 건 4개. 첫 번째, 만능, 공영, 공고용, 국방, 군사. 두 번째, 주민생업, 그러면 농업인 관련. 세 번째, 문화재 관련. 네 번째, 지하자원 관련. 그런 내용들은 규제가 강한 데도 한다. 그러니까 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보호구역은 1번 봐요. 진흥구역에서 되는 게 보호구역은 다 되는 거예요. 진흥구역에서 되는 것은 보호구역은 다 된다. 왜? 보호구역 규제가 더 약하니까. 그리고 2번 농업인의 소득 증대해가지고, 자 이걸 암기 잘 나오는 부분인데 암기해야 되겠다 그러면 숫자 봅니다. 관광농원사로서 2만, 주말농원 3천, 농업인 생활 여건 개선해가지고 1,000 미만인 소매점, 의원, 마을회관, 중개업소, 그리고 3,000 미만인 양수장, 정수장, 공중화장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하고 수업 끝나고 이 문 밖으로 열고 나가면은 이거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솔직하게 안 나죠. 그래서 공부는 어떻게 하냐? 2만 3천 1,000 그러고만 하는 거예요. 2만 3천 1,000 5천 이런 건 없다고.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런 걸로 요령 푼다고. 보호구역에서 되는 거는 진흥구역이 다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좀 더 되겠죠. 규제가 약하니까 되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얼마 그까지는 못 한다고. 농지법 탈탈탈탈 지금 한 문제 맞춘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2만 3천 1,000 된다. 2만이 뭔데? 몰라도 괜찮으니까. 숫자가 2만 나오고 3천 나오고 1,000 나온 건 된다. 5천이니 7천이니 그런 거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만 해놓고 3번 보게 되면 한 필지가 진흥구역에 걸친 경우, 한 필지가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을 걸쳤다. 진흥구역에 속한 부분이 330 이하면 보호를 쓴다. 한 필지가 진흥지역 급하게 걸쳤다. 진흥지역에 속한 부분이 330 이하면 전부 다 진흥지역 행위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농지는 봐요. 크게 어떻게 된 크게 농지를 나눌 때는 이게 진흥지역 안 바뀝니다. 여기를 진흥지역 바뀌라 하고 여기를 농업진흥지역 안이라고 합시다. 진흥지역 안팎. 진흥지역 안쪽에서 규제가 강한 게 어느 쪽이요? 진흥지역 안쪽은 다시 어떻게 나눈다고? 다시 진흥구역 뭐로 나온다고? 보호구역 나뉜다고. 어디가 규제가 강해요? 진흥구역의 규제가 강해요. 진흥구역 규제가 강하고 그 다음이고 근데 내 농지가 이러고 걸쳤으면 때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잡아봐요. 지금 농지가 이러는데 진흥구역이 보호를 따라가는 게 좋겠어요? 보호가 진흥 따르는 게 좋겠어요? 행위제한 적용할 때. 행위제한 적용할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쉽게 생각해서 자, 이쪽이 평당 100원이다 땅값이. 그럼 여기가 평당 200원이다. 평당 400원이다. 그러고 생각하면 딱 좋아요. 행위자 얘가 이쪽 따라오면 이 땅값이 100원이 된다고. 100원이. 얘가 이리 가면 얘가 200원이 된다고. 어디로 따라가는 게 좋겠어요? 얘가 이리 가는 게. 이쪽으로 가는 게 무조건 농지 소유자는 유리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게 무조건 농지 소유자한테 유리한 겨. 농지 소유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면 됩니다. 기준을 얼마 잡아가지고 330, 330. 자, 이렇게 걸쳤다 그러면 기준을 얼마 잡냐 그러면 보호구역은 절대 보면 안 돼. 보호구역은. 보호구역은 절대 보지 말고 진흥구역이 330 이하냐 아니냐 이걸 보는 거요. 규제가 강한 쪽이 330 이하인가 아닌가. 진흥구역이 330 이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가 500이고 여기가 500이고 여기가 500이고 여기가 300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가 이러고 따라간다고. 여기가 300이고 여기가 10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도 얘가 이러고 따라간다고. 여기가 500이고 여기는 400이다. 그러면 어쩐다고? 각각 간다고. 각각. 330 이하가 없으니까. 330 이하가 330 이하. 진흥구역이 330 이하면 보호구역 가는 거예요. 진흥구역이 330 초과하면 각각 가고 초과하면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낼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푸냐 그러면 이런 문제 나오면 이 보호구역 보고 있으면 보고 있는 순간 틀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조건 뭐만 봐야 되고 진흥구역만 봐가지고 진흥구역이 330 이하면 무조건 보호가 한다. 이러고만 해야 돼요. 보호는 절대 진흥 안 따라와요. 땅값이 대로 싸지니까.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러고 있다 그러면 얘가 안쪽 아닙니까? 안쪽이고 얘가 밖쪽 아닙니까? 밖쪽. 안 바뀌니까 안이 얼마면 안이 330 이하면 어쩐다? 밖을 간다. 500이고 1인데 어쩐다고요? 각각. 300이고 1인데 그러면 따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농지 소유자한테 유리해요. 진흥구역 보호구역이 있다. 진흥구역이 330 이하면 전부 다 보호 간다. 보호. 진흥지역 안 바뀐데 안쪽이 330 이하면 전부 다 밖쪽 간다. 그러면 농지 소유자한테 유리해집니다. 5번 제도는 신설됐으니까 혹시 알고 갑시다. 진흥지역이 이 진흥지역이 여기가 규제가 너무 강해요. 규제가 강하고 솔직히 밖에서 중개할 때 진흥지역 안에 농지 중개 안 돼요. 웬만해서는 중개가 안 돼요. 가지고 봤더니 쓸 게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너무 갈리니까 매매가 안 돼, 매매가. 그래서 지금 뭐라 하는가? 농사 짓는 사람들 전부 다 고령이고 팔고 싶어도 안 팔리고. 그래서 뭘 만들었다고요? 진흥지역 안에 농지 매수 청구 제도를 만들었어요. 내 농지 사가세요. 국가가 사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여기서 국가는 누가 나와야 돼요? 농어촌공사. 그래서 진흥지역에 농지를 소유하고 줄 거 봐요. 누구만? 농업인, 농업법인. 다른 사람 안 되고. 농업인, 농업법인은 농어촌공사한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농어촌공사는 또 이거 공시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적정가격 줘야 돼요. 농어촌공사는 얼마 줍니까? 감정가 기준으로 줍니다. 감정가 기준. 농어촌공사가 농지 매수할 때 필요한 자금은 농지관리금 융자. 그런 중요한 게 아니고. 아, 그런 제도가 있구나. 진흥지역의 농지 소유는 농업인, 농업법인이 농어촌공사한테 매수 청구한 제도가 생겼고 그러면 농어촌공사가 감정가 기준으로 매수합니다. 2번 농지 전용입니다. 농지 전용 그러면 농지가 전용인가 아닌가 그걸 알려면 농지에는 뭐가 있어요? 농지에는 첫 번째 농작물 경작하는 토지, 농경지.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다년생 식물 재배지. 세 번째 이러이러한 토지에 계량시설 부지해가지고 수로 농로 제방. 네 번째 이러이러한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해가지고 고정식 원실 버섯 재배사 비누화순 농막 축사 가이태비장 많아요. 이 안에서 이러고 움직이는 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전용이 아니다. 1, 2, 3, 4 이게 전부 다 보니까 농지니까. 농사 짓는 논에다가 마을 회관을 건축한다. 전용입니까? 아닙니까? 논에다가 마을 회관을 짓는 거는 전용입니까? 아닙니까? 전용이지. 농사 짓는 밭에다가 축사를 짓는다. 전용입니까? 아닙니까? 밭이 어디 있고 여기 있고 축사는 어디 있고 여기 있고 뭐가 아닙니까? 전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얘를 좀 나중에 얘를 농업 생산, 농축산업 생산시설 부지
고정건실, 버섯집에서 비닐하우스, 농막, 간이태비장, 또 축사도 있고 액체비료 저장소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좌우지간 이 안에서 움직이면은 전용은 아니다. 그것은 알아야 돼. 그럼 이제 1번 농지 전용 허가인데 전용 허가는 누굽니까? 암기합시다. 장관입니다. 장관. 농지 전용 허가 장관. 무슨 장관이 허가할까? 무슨 장관이 허가할까? 그만큼 농지는 규제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장관 그 말은 국가가 직접 한다 이런 뜻이니까 농지 전용 허가는 국가가 합니다. 국가 규제가 강해. 그래서 장관. 다만 다음의 경우는 허가 없이 전용할 수 있다. 1번 다른 법에서 전용 허가 의제는 협의를 거쳐 전용한다. 쉽게 생각해서 건축 허가 받으면 농지 전용 허가 의제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면 농지 전용 허가 받은 걸로 본다. 2번을 좀 알려면 한 장 넘겨가지고 그 3번에 농지 전용 협의 찾아봐요. 농지 전용 협의. 농지 전용 협의는 알아야 나중에 농지를 중개할 수 있으니까 농지 전용 협의입니다. 전용 협의 그 말이 나왔으니까 누가 한다고요? 주무부장이나 지자체장, 즉 국가나 지자체, 국가나 지자체. 이만큼 해가지고 그림 연상하세요. 이만큼 농지가 있어요. 농지 이용은 지금 개발이 보전이요. 농지를 관리하고 있는 자 누구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입니다. 여기서 농지 관리합니다. 이만큼 해가지고 농지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도시지역을 지정합니다. 도시지역은 농지를 뭐라고? 보전. 도시를 뭐라고? 개발. 지정한 순간 농지가 위태에 없어지는 거예요. 다 개발이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주거지역 개발이요. 여기까지 상업지역 개발이요. 여기까지 공업지역 개발이요. 여기까지 녹지지역. 녹지는 뭡니까? 보전. 녹지지역 지정되면 얘는 농지로서 기능을 가지겠지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얘들은 농지로서 기능이 상실되는 거예요. 농지가 주택지로, 상업용지로, 공장용지로 바뀐다고 이제. 그러면 농지가 한마디 뭐가 된다고? 전용이 된다고. 그러면 주상공을 누가 지정하냐? 용도지역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 대도시장이 도시관리계 결정 절차 지정하는데 지정하면 농지가 전용된다. 농지 전용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누가 가졌다? 농장. 찾아가라. 찾아가가지고 내가 주상공 지정하면 농지가 이렇게 전용이 되는데 해도 괜찮냐? 뭐 해야 돼요? 협의해야 돼요. 협의. 그럼 여기서 뜬다? 협의해주고. 협의. 이때 협의는 며칠? 30일. 광역도시계 기본계 관리계 며칠? 30일. 이거는 관리계니까 30일. 협의 거쳐가지고 주상공 지정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농지는 전용하더라도 허가받는 게 아니야. 협의가 끝났으니까. 자, 1번입니다. 1번 보세요. 주무부장, 지자체장 다음에 해당하면 농장과 미리 전용 협의한다. 1번 도시지역 간의 주거상업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 시설을 지정 결정할 때 당해 지역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금 이거 설명했습니다. 주상공 지정할 때 농지가 있다 어쩐다고요? 미리 농장과 전용 협의하겠다. 두 번째 여기 봐요. 이쯤 해가지고 짠해서 일단 뭐 설정한다고? 도로결정. 도로결정 뭡니까? 도시계획 시설 결정한다. 뭐가 들어갔어요? 농지가 들어갔죠? 전용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이 결정은 누가 한다? 국장, 시도, 대도시가. 미리 시설 결정하면 농장 찾아가서 협의하고 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협의가 완료된 농지예요. 근데 종종 문제 풀다 보면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 농지예요. 협의 대상 제외 농지.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 농지란 말 자꾸 내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자 이게 지금 파란선 농지입니다. 파란선은 농지. 이만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뭐를 지정했냐? 주거지역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주거지역을 지정할 때 누가? 국장, 시도, 대도시장이 누구 찾아가서 농장 찾아가서 서로 협의했다 안 했다? 했어요. 해가지고 주거지역이라고 지정했어요. 이제 협의해서 뭘 했다? 주거지역 지정했다. 이 부분의 농지는 농지지만 어디에 있는 농지요? 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요. 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 근데 아직 이 상태에서 개발이 안 됐어요. 개발이 안 됐는데 이쯤 짝 해가지고 이만큼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한다. 얘가 일이 바뀐 거예요.
흘러봤던데 여기에 농지가 또 들었네. 이렇게 농지가 들어있어요. 아직 개발이 안 됐으니까. 이거 또 협의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 협의 거쳐서 주거지역 지정했으니까 이거를 갖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받을 때 협의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여기에다 이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도로 결정하는데 여기 농지 들어가 있는데 이거 농지가 개발이 안 됐네. 전혀 협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협의가 끝났으니까. 이런 게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예요. 1번이 그겁니다. 도시지역의 주, 상, 공, 지정, 도시계 시설을 결정할 때 당해 지역이나 시설 예정 전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미리 어쩐다? 농장하고 협의하고 한다. 2번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때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이거 아닙니까? 이만큼 자 동그라미가 농지인데 이만큼에서 여기는 뭐다? 계획관리다. 계획관리지역 안에 농지가 있네요. 근데 여기다 이만큼 개발한다. 뭐 한다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자체가 개발 아닙니까? 개발. 농지가 없어진다 이거 아닙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자 하는 자가 누군데? 네. 이제 지금 많이 됐어요.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얘가 와야죠. 시장, 군수. 얘가 농장 찾아가서 협의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요.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해당 구역에 농지가 있으면 미리 농장 찾아가서 협의하고 세 번째, 녹지나 개발 중에 농지, 개발행 허가, 형질 변경. 이 녹지 있죠, 녹지. 녹지 전부 다 농지죠. 이만큼 해가지고 갑이 이거 개발하겠답니다. 갑이 개발하겠다. 개발행 허가 좀 해달라. 누구한테?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군수한테. 개발행 허가는 그 도시를 관리하는 장. 이 지자체장이 허가하려는데 농지가 있죠. 전용되겠죠. 농장 찾아가서 협의하고 그 다음에 허가해 줍니다. 3번이 그런 얘기요. 결론은 주무부장이나 지자체장이 협의하는 거예요. 농어촌 공사 사장이 농장하고 협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옛날 시험 문제입니다. 어떻게 농어촌 공사 사장이 농장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냐? 처음 문제를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지방공사 사장이 농어촌 공사하고 지방공사 사장이 농장하고 협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토지주택공사 사장이 농장하고 협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토공사장이 농장한테 이 농장 협의하자 뭐라 하겠어요? 건방지게. 이 협의는 누구만 언제나 국가하고 지자체만 하는데 토지거래 허가제만큼은 토지거래 허가제는 누가 나온다고?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그것 때문에 대래 헷갈린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만 빼고 나머지는 오직 국가, 지자체. 그렇게 문제를 풀어요. 그럼 다시 이제 앞으로 가가지고 협의가 뭔가 봤으니까 앞으로 가가지고 농지 전용 허가 원칙은 장관, 농장 허가 받는데 안 받는 게 5개 이제 이해입니다. 이해. 첫 번째, 다른 법에서 농지 전용 허가 의제된 협의 거쳤다. 쉽게 해서 건축허가 받았다. 두 번째, 도시적 계획관리적 농지로서 협의 거친 농지나 협의 대상에 제외된 농지를 전용한다. 협의 대상에 제외된 농지 쉽게 주, 상, 공 안에 있는 농지 생각하면 돼요. 세 번째, 신고했으니까 또 허가받을 필요 없다. 네 번째, 산지관리법에서 산지 전용 허가 신고하지 않고 산을 불법 개간했어요. 농지도 불법 개간된 산을 갖다가 산을 불법 개간해서 농지 만들었다는 얘기요. 그걸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는 거. 다섯 번째, 하천거래증 허가를 받아가지고 형질 변경하거나 공점 설치. 하천거래증 허가 받았으니까 굳이 또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고. 3번 농지 전용 허가 제한. 그는 스스로 한번 읽어보세요. 스스로 한번 읽어보고 중요한 게 아니니까. 4번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얘는 좀 신경 쓰고요.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자, 농지는 최근 문제 무슨 말이 나왔는가 그러면 출제위원들은 이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니까 예상 아주 쉬우면서도 우리가 예상 못한 걸 되는데 농지를 전용할 때는 우리 같은 사람이 한다 그러면 전용 허가, 농사 짓는 지역 주민들이 한다 그러면 전용 신고, 자기네들끼리 한다. 국가나 지자체가 할 때는 협의라 그래요.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 농지 전용 협의. 근데
농지를 타용도로 잠실 때는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국가나 지자체가 할 때는 협의, 뭐가 없어요? 신고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 시험에 타용도 일시 사용 신고 그러고 써가지고 O냐 X냐. 농지 전용은 허가도 있고 신고도 있고 협의도 있는데 다른 용도로 잠시 쓰겠습니다. 허가 받으라 허가. 국가나 지자체가 뭐 어쩐다? 협의하고 해라. 뭐는 없다? 신고는 없다. 그래서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농지를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 전자는 일시 사용한 후 체크합시다. 원상 회복 조건으로 시군구 허가받는다. 국가나 지자체는 협의한다. 잘 봐야 돼요. 원상 회복 조건부 허가니까 절대 전용이 아니에요. 전용이 다시 농지로 되돌아가야 돼요. 전용이 아닙니다. 사유를 보게 되면 기억. 자,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받을 수 있는 사유. 기업 건축법에 의한 허가 신고 대상이 줄 겁시다. 간이 농업용 시설. 두 번째 주 목적성 줄 겁시다. 현장 사무소. 세 번째 줄 겁시다. 토속 광물. 자, 일시 사용 기간인데 타용도 일시 사용 기간이 1번. 아까 했죠. 간이 농업용 시설은 7년. 현장 사무소는 공사 기간 동안 몇 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토속 광물은 5년. 그게 작년하고 올해 차이점입니다. 농산물 간이처시설, 간이 농업용 시설, 농산물 간이처시설이 작년에 5년에서 7년으로, 토속 광물 채굴이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으니까 좀 신경 쓰고, 연장입니다. 연장. 시군구청장은 연장해 주는데 기억이 뭡니까? 그러면 아까 간이 농업용 시설, 농산물 간이처시설 연장 기간이 5년. 두 번째, 현장 사무소는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계속 연장하고, 세 번째, 토속 광물 채굴이 3년. 그러니까 간이 농업용 시설은 최장 몇 년입니까? 그러면 12년. 토속 광물 채굴은 최장 몇 년입니까? 8년 이러고 되는 거예요. 기본 3년 했다가 기본 5년 했다 연장 3년간이니까. 그런 기간을 좀 잡아놔야 돼요. 박스 사유가 기억, 니은, 디귿인데 기억이 몇 년이라고? 7년. 연장 몇 년? 5년. 최장 몇 년? 12년. 니은은 몇 년 말할 수가 없다고 공사 기간에 따라 달라지니까. 디귿 토속 광물 채굴이 기본 허가가 몇 년? 5년. 연장이 몇 년? 3년. 최장 8년 간다고 8년. 5번입니다. 농지 전용 허가 취소. 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군구청장은 전용 허가 신고한 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허가 취소, 공사 중지, 사업금액 축소, 사업계획 변경, 기타 필요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그 6번 보게 되면 허가받은 자 관계의 공사의 중지 등 이 조 법문에 따른 체크합시다. 조치명령 위반했다. 조치명령 위반했다. 그걸 보니까 조치명령 위반하면 허가 취소하여야 남들은 뭐라고? 할 수 있다. 1번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 허가받았다. 취소할 수 있다. 2번 허가 목적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신고 없이 사업계획 사업을 변경했다. 취소할 수 있다. 3번 허가 신고하고 2년 이상 착수 안 하거나 착수하고 1년 이상 중단했다. 취소할 수 있다. 3번 암기하고 농지 보호장부 안 냈다. 취소할 수 있다. 허가 신고한 자가 허가 취소 신청 신고 처리하면 취소할 수 있다. 근데 6번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공사 중지 등 이 조 법문에 따른 조치문 위반했다. 취소해야 한다. 왜 6번만 취소해야 할까? 그게 지금 25에 24에 두 번 나왔는데 다른 거하고 6번하고 무슨 차이가 있길래 6번은 취소하라고 하는가? 자 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만큼 값이 농지를 전용한다고 허가를 받았다고 합시다. 적법하게. 전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얼마 허가 받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500평 허가 받아. 500평 허가 받아가지고 얘가 전용하는 거예요. 전용하는데 가서 보니까 몇 평을 전용했냐? 700평을 전용하는 거 있는 거예요. 자, 벌써 한번 법을 어겨서 하는 게 있어요. 어겼죠. 이걸 갖다 이만큼 더 700평 전용하려면 어찌해야 돼요? 다시 변경허가 또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지. 안 받고 했으니까 법을 어겼다 안 어겼다? 어겼다. 이러니까 여기에서 어쩌라고? 중지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중지명령 이게 뭐예요? 조치명령을 내렸다. 조치명령. 근데 얘가 중지한다 안 한다? 중지 안 하고 계속한다. 중지 안 하고 계속한다. 어쩐다고요? 두 번째 법을 어겼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6번을 자세히 보면 6번은 법을 몇 번 어긴다고요? 2번 어긴다. 2번. 나머지 애들은 한 번 어기는데 그러니까 6번은 취소하여야 한다가 돼요. 자,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공사의 중지 등 거기서 나가는 거예요. 왜 중지하라고 명령을 내렸거냐 그 생각이 돼요. 왜? 법을 어겼으니까 1, 2, 3, 4 거기에 해당하니까 중지하라고 했는데 2번이 좋죠. 허가 목적 조건을 위반했다. 그러니까 어쩌어요? 중지명령 내렸어요. 한번 어겼으니까. 그런데 어쩐다고요?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른다. 계속한다. 두 번째 어겼으니까 너는 취소해야 한다다. 그러니까 뭐를 찾는다고요? 조치명령 위반했을 때. 조치명령 위반했을 때. 그걸로 찾아야 된다고. 2번 농지 전용 신고인데 농지 전용 신고는 아까 허가는 누구한테? 장관한테. 신고는 누구? 시군구인데 신고 대상은 억지로 암기하지 말고 한 번씩 읽어보고 농업인주택, 어업인주택, 농업용,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들, 농업인 공동시설 편시설, 농수산물 관련 이용시설과 양의장, 양익 등 어업용시설 읽어보고 전부 다 뭡니까? 지역 주민이, 농사짓는 지민이, 지역 주민과 관련된 행위가 신고입니다. 암기는 안 돼요. 농사 짓고 있는 지역 주민과 관련된 행위가 뭐라고요? 신고. 그런 식으로 잡아줘야 돼요. 아까 협의는 누가 한다고요? 주무부장이나 지자체에 누가 한다? 국장하고 한다. 그래서 나눠놓고 넘기면 4번 용도 변경 승인입니다. 용도 변경 승인. 몇 년? 5년. 용도 변경 승인은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국민의 최대 장점 뭐예요?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자, 이러고 농지 가지고 있는데 갑이 자 농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농지에다 뭐 해야 돼요? 내가 공장을 건축을 해야 되겠다. 공장 건축을 갑이 누구 찾아가서 농장 찾아가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찾아가서 농지를 전용하겠다고 허가 신청을 딱 해요. 허가 신청하니까 농장이 농림축산식품 장관이 저 지역은 공장이 안 된다고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허가를 안 해주면 정상적으로 공장 하고 싶으면 그 되는 지역을 찾아가야 돼요. 되는 지역을 찾아가야 하는데 왜 안 해줍니까? 따지는 거예요. 농지법 몇 조 몇 항에서 몇 조 몇 항을 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농지법 몇 조 몇 항 보니까 안 되니까 좀 더 보다 보니까는 나 공장은 안 되는데 이게 마을회관이 마을회관. 나 마을회관 하겠다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농업인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허가가 아니고 이제 신고가 되는 거예요. 신고. 나 마을회관 이건 아주 간단해. 전용 신고하고 전용 신고는 누구한테? 시군구한테 신고하고 여기에다 이제 마을회관 짓습니다. 회관은 마을은 회관 해놓고 지키는 똑같이 공장 지어놓은 거예요 지금. 말은 뭘 한다고? 말은 뭘 한다고? 회관 해놓고 이제 해가지고 다 지어놨죠. 다 지어놨으면 이제 농지 전용 신고 끝났으니까 얘가 농지입니까 아닙니까? 농지가 아니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어쩐다고 시군구 앞으로 너 내 땅 보지 마라. 왜? 농지가 아니니까. 얘한테 내 땅 쳐다보지 마. 뭐가 아니니까? 농지가 아니니까. 안 보겠죠? 그럼 어쩐다고? 잽싸게 바꾼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 직접 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일단은 자 돌아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 갈 수 있냐고 없냐고. 이제 농지가 아니잖아요 농지가. 처음에 마을회관 지었으니까 이미 못 끝냈다니까 신고 끝냈다니까 적법하게 뭐 했어? 신고했어요. 그럼 이제 농지라고 아니니까 농지법 저거 안 할 거야. 그러고 난 상태에 바꾸면 되지 몇 년이라고? 공장이라고. 이럴 것 같으니까 마을회관을 딱 하고 갑이 야 내 땅 보지 마. 왜? 농지가 아니니까. 너 내 땅 보지 마. 왜? 농지가 아니니까. 안 보면서 다 보고 있다고. 몇 년 동안 보고 있다고? 5년 동안 보고 있다고. 5년 내에 전용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면 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머리 쓰니까 5년 내 다른 용도로 쓰려면 어쩐다고요? 찾아가서 다시 받아라. 뭐라고요? 용도 변경 승인. 그렇게 해야 막아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8년에서 5년 바꿔놓고 시험에 딱 한 번 냈어요. 개정된 줄 압니까? 농지 용도 변경 승인이 몇 년이요? 5년. 지금 뭡니까? 그 메르스 때문에 메르스? 그 때문에 음주운전 요즘 단속 안 합니까?
예, 단속을 한다 술 실컷 먹었더니 거기 그 메르스가 안 간 동네 해가지고 왕창 잡았답니다. 딱 음주하고 있으면 쫙 가야 되는데 샥 돌아가지고 우리나라 이거 하잖아요. 이거 딱 이거 하니까는 아 당분간은 메르스 때문에 음주 측정 안 합니다 해가지고 샥 갔더니 그 지역에 따라서 자기도 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도 변경 승인이 그거입니다. 편법으로 돌아가는 거 5년 동안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5번 농지보존부담금은 농지보존 1, 2, 3, 4 보고 농지보존부담금을 누가 냅니까? 물어보면 한마디로 전용하는 자가 내는데 전용하는 자가 내는데 이때 전용은 실질적 전용이다. 그걸 하면 돼요. 마지막에 농지를 뒤집는 자가 돈 낸다. 이해해야 돼. 이해. 농지보조금 누가 내요? 전용하는 자. 그때 전용이란 실질 전용. 봐봐, 여기 봐. 농지가 있습니다. 농지가 있습니다. 농지가 있는데 이 농지를 갖다 전용하겠다. 뭐 받았다? 허가 받았다. 돈 내면 돼요. 신고했다. 돈 내면 돼요. 이만큼 해가지고 자 여기에다 무슨 지역? 주거지역 지정합니다. 주거지역. 누가 지정한다고? 국장, 시, 도, 누가 대도에 지정해. 얘가 지정할 때 그냥 지정해요? 전용협의예요? 아까 했죠? 전용협의한다. 협의. 누구하고? 농림시장 장관하고. 그랬을 때 전용협의하면 이 농지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없어졌죠. 농지보존부담금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요. 전용은 전용이냐? 무슨 전용? 형식적 전용. 형식적. 자 이제 이만큼 해가지고 갑이 뭐 하겠다? 갑이 나 여기에다가 이제 주거지니까 주택을 건축하겠다. 주택을 건축한다. 농지 전용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농지 전용 허가는 안 받습니다. 농지증 받아야 안 받아요? 이런 거 다 알아야 돼요. 주거지가 있는 농지 취득에서 주택을 건축하겠다 그러면 농지증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협의를 완료한 농지니까. 그러면 농지를 전용할 때 허가를 받아야 안 받아요? 이미 협의가 끝났으니까 허가를 안 받아요. 농지 보존 부담금 내야 안 내요? 얘가 내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들어요. 추상공 안에 있는 농지,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 전용할 때 교수님 돈 냅니까? 전용 허가 받습니까? 추상공은 이미 협의가 끝났으니까 전용 허가 안 받습니다. 전용 허가도 안 받고 뭐도 필요 없어요? 농지증도 필요 없고 협의가 끝났으니까 돈은 냅니다. 돈은 마지막에 뒤집는 자가 돈 냅니다. 그래서 1, 2, 3, 4 읽어보면서 실질적으로 전용하는 자가 돈 낸다. 그러고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는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는 뭐가 아니다? 전용이 아니다. 그래서 안 내는 거예요. 분할 납부에 관한 사항인데 신설대가 아직 안 나왔어요. 쭉 가다 보면은 3년 주급에 3년. 3년 범위 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는데 3년 범위 내. 그 지금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의 산업단지, 산 잡고 도시개발사업에 도도 잡아놓고 관광지에 관도 잡아놓고 중소기업 공장지 중 잡을까요? 공 잡을까요? 중 잡을까요? 중. 그러면 산, 도, 관, 중. 산, 산업단지, 도, 도시개발사업, 관, 관광지, 중, 중소기업 공장용지. 네 가지 용도로 갔을 때 뭐 한다고요? 분할 납부. 이게 금액이 엄청나게 크니까 분할 납부요. 금액이 너무 크니까. 산, 도, 관, 중. 산, 도, 관, 중. 봐봐요. 산, 도, 관, 중 그러면 이 산이 발음이 1, 2, 3, 4, 5 뭐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3하고 비슷합니까? 그래서 몇 년 잡아야 돼요? 3년 잡아요. 3년. 산, 도, 관 중에서 3 잡아요. 3. 분할 납부 3년입니다. 3년. 산, 산업단지, 도, 도시개발사업, 관, 관광지, 중, 중소기업 공장용지. 그 다음에 2번은 스스로 읽어보고 그 다음에 3번 환급에 관한 사항인데 환급 생각해 봅시다. 왜 돈 받습니까? 전용하니까 돌려준다. 왜 돌려줍니까? 안 하니까. 이해해야죠. 왜 안 합니까? 허가 취소 돌려줘야 돼요. 두 번째 사업 계획이 바뀌면 처음에 100평 할게요. 100평 끝냈다가 마음 바뀌었어요. 70평만 전용할게요. 30평은 돌려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감면은 좀 조심해야 돼요.
감면할 수 있다지 문제가 나오면 1번 벌려. 국가지자체가 공공용 목적을 전용하면 농지보존부담금 납부하지 않는다 그래요. 납부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감면할 수 있다. 중요 산업시설 납부하지 않는다. 감면할 수 있다. 농지전용 신고 대상이면 농업인 관련 감면할 수 있다는 있어도 주의할 것 납부하지 않는다는 없다는 거. 전부 다 국가나 지자체가 한다. 농사 짓는 지역 주민들 한다. 그러면 감면할 수 있다. 납부하지 않는다는 없어요. 그 다음에 농지보존부담금은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0. 농지보존부담금 얼마 됩니까?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0인데 상한이 제곱미터당 5만원. 그러니까 나중에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 없고 합격 후에 필요합니다. 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하되 얼마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곱미터당 5만원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농지보존부담금이 최대 얼마나 나오냐? 평당 그러면 곱하기 3058입니까? 3.3 네, 3이 있어요. 3.3058 하게 되면 얼마큼 계산을 해보세요. 16만 5,200 얼마 그쯤 나올 텐데 나중에 이거 중개하게 되면 갑자기 사람들이 왜 이 얘기가 갑자기 사람들이 와가지고 부담금 이 농지보존 부담금 16만 원 정도 나오겠네 이런 말 툭 던지는 거예요. 농지 땅값이 비싸면 100분의 30 하면 이것보다 훨씬 많아져. 훨씬 많아지면 최대 상한이 평당 얼마 된다고? 16만 5,200 얼마 나올 텐데 그쯤 나와요. 5,200. 그걸 일반인들이 농지하는 사람이 대충 해가지고 16만 원 정도 나오겠네 이런 얘기 한다고. 근데 그걸 우리가 못 알아먹으면 안 된다고. 그게 뭐라고요? 농지보존부담금 상한액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6번 가상금에 관한 사인데 가상금 이런 거 중요하게 보지 말고 6, 7은 그냥 넘어가고 3번 농지 지목 변경 뭐야? 지목 변경. 이러면 지목 변경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상식선 해결해야 돼요. 자, 농지는 다음의 경우는 저희가 전답과선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던데 농지 전용 허가 협의 신고했으면 지목 변경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 번쯤만 생각해 봐요. 농지 전용 허가 받았다 협의했다 신고했다 그러면 지목 변경할 수 있다 없다? 농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농지 전입니다. 전 지목이 전인데 여기에다가 전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주택을 줬어요. 주택을. 그러면 지목을 전으로 놔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목을 대로 바꾸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바꾸는 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그러면 1번 전용 허가 협의 신고했으면 지목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아 바꾸는 게 정상이지. 그렇게 해석하라고. 당연하지 이런 얘기입니다. 2번 시군구 청장의 천재 지변적으로 농지 형질이 변경되어 원상 협약이 불가능하면 아예 농지에 산사태나 논이 산됐다 그러면 대선 쓸 수가 없다 그러면 산도 흙이 아니고 돌멩이만 다 내려서 산로 쓴다. 방법이 없지. 이마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고 3번 다음 목적 농지 전용한다. 불법 개간된 농지를 살려먹고 읽어보면 다 당연하다 급한 해야 되고 농지 원상 회복 이런 게 또 여태까지 지문 딱 하면 있는데 농지의 원상 농지로 원상 회복하라고 명합니다. 어쨌을 때 이런 명할까요? 네. 뭐 했을 때? 불법 그러네. 뭐 했을 때? 위법 행위를 했으니까 원상 회복 명합니다. 그런 사유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으니까 원상 회복 명하지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농지법 모두 봤습니다. 한 문제 치고 너무 많이 봤어요. 정상적이면 두 문제 맞출 수가 있는데 요즘 하도 한 문제가 너무 이상한 데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농지법 마치고 다음 주에 마저 주택법 마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문제 들어가야 되고 또 얘기하지만 문제는 절대 풀면 안 된다. 그래서 문제는 풀지 말고 문제는 그대로 들고만 가지고 다녀야 맞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